10월 18일 토요일 프로토 승부식 123회차 EFL 잉글랜드 챔피언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및 프로토픽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미들즈브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중심에 두고 완벽한 전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코지미르자예프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며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역습의 기점 역할을 수행한다. 슈크로프는 중원에서 전방 압박을 회피하는 첫 번째 탈압박 루트를 만들어내며 빠른 템포 전환의 핵심이다. 이스칸데로프는 이선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상대 미드라인을 흔들고 역습 전개 시 세컨드볼 확보에 강점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들즈브러의 3백은 방역 유지가 탁월하고 라인 컨트롤 또한 일관되게 유지된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는 윙백의 전환 타이밍이 빠르며 수비 간격 붕괴 없이 역습 준비가 동시에 진행된다. 역습 시에는 세로 전개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이어지며 첫 터치 이후 3패스 이내에 슈팅으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루틴이 완성되어 있다. 공격 전환 시 코지미르자예프가 롱패스를 시도하고 슈크로프가 두 번째 볼을 받아 전방으로 직결시키는 전형적인 세컨드 트랜지션 패턴이 작동한다. 이 팀의 장점은 실리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역습 운영이다.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도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이미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있다. 이런 미들즈브러의 밸런스는 단순히 수비 안정에 머물지 않고 공격 전환의 폭발력을 함께 품고 있다. 입스위치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이려는 팀이지만 전개 속도에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아기레는 좌측에서 폭넓은 오버랩핑을 시도하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역습 시 뒷공간 노출이 잦다. 특히 애들레이드까지의 이동 거리는 선수단의 컨디션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준의 장거리다. 결국 시드니 FC는 체력 부담으로 인해 전반 초반 이후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렵고 공격 템포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잃는 순간 미들즈브러의 빠른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험이 크다. 포백 수비진은 간격 유지가 일정하지 않고 윙백과 센터백 간 커뮤니케이션이 매끄럽지 않다. 그 결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면 수비 라인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구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들즈브러의 전광석화 같은 역습 패턴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0분 내내 이런 압박과 전환 속도에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입스위치는 중원 탈압박과 라인 유지 모두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전술적 완성도에서 밀린다. 미들즈브러는 3백의 조직력과 빠른 전환 템포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것이다. 입스위치는 수비 전환이 늦고 포백 간격이 흔들려 역습 상황에서 실점 확률이 높다. 결국 미들즈브러는 실리적 운영과 전술적 완성도를 통해 입스위치를 압박하며 홈에서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3백의 견고함과 전광석화 같은 역습이 이번 경기의 결정적 무기가 될 것이다. 옥스퍼드 포메이션은 5-4-1이며 전체적으로 라인을 낮추고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전형이다. 랭크셔는 중앙 수비 라인에서 대인 방어와 공중볼 커버에 강점을 보이며 라인 간격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다. 프와이타는 좌측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 수비를 보조하면서도 역습 시 빠른 전환 패스를 시도한다. 브레너건은 중원 중심에서 템포 조절과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전방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득점 생산은 제한적이다. 옥스퍼드는 최근 득점력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슈팅수 역시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비 밸런스를 유지한 채 역습 찬스를 기다리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뚜렷하고 공격수들의 침투 타이밍도 매끄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5백 구조 덕분에 수비 전환 속도는 준수하며 불필요한 실점은 최소화하고 있다. 결국 옥스퍼드는 경기 내내 수비 중심의 전술 기조를 유지하면서 루즈한 템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데어비 포메이션은 3-3-3이며 점유 기반의 빌드업을 추구하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진다. 모리스는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득점 전환율은 저조하다. 브루스터는 빠른 침투와 공간 활용이 강점이지만 최근 슈팅 정확도 저하로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트래비스는 중원에서 세컨드볼 커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패스 템포가 느려 빠른 전개로 이어지지 못한다. 더비 카운티는 공격 과정에서 볼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측면 전개 후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져 세컨드볼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수비 전환 시에는 3백이 중앙으로 좁혀지며 실점을 최소화하지만 공격 전환 시 속도감이 부족해 흐름이 자주 끊긴다. 이런 구조는 상대의 5백 수비를 흔들기 어려운 전형적인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더비 카운티 역시 주도권을 쥐더라도 유효 찬스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양 팀 모두 공격 완성도가 낮고 득점 전개가 단조로워 루즈한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옥스퍼드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형태로 안정감을 택할 것이며 더비 카운티는 점유율만 높게 가져가는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다. 결국 전술적 균형이 무너지지 않으며 답답한 경기 끝에 무승부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퀸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코네는 중원에서 강한 피지컬과 짧은 템포 패스로 공격 전환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카라모코 덴벨레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수비 강역을 흔들며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다. 사이토는 볼 터치 후 전환이 빠르고 짧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기술형 미드필더다. 이 세 명이 구성하는 2선 라인은 공을 잡는 즉시 세컨드 패스를 연결하며 전환 속도와 점유 밸런스를 모두 확보한다. QPR은 중앙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3명의 자원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점유율을 높이며 볼 소유권을 장악한다. 코네가 중원에서 압박을 버텨내며 공간을 열면 덴벨레가 빠르게 돌파를 시도하고 사이토가 패스 연결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QPR은 중원에서의 패스 루트가 끊기지 않고 공격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히 홈에서는 볼 점유 구간을 하프라인 위로 끌어올리며 템포를 주도하는 경기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 라인은 안정적으로 블록을 형성하며 압박 이후 즉시 전진 패스로 전환하는 세컨드볼 회수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QPR은 점유율 우위를 기반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며 공격 템포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미럴 포메이션은 4-4-2이며 코버는 피지컬은 좋지만 압박을 벗겨내는 기술적 대응이 다소 떨어진다. 네글리는 좌우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세컨드볼 이후 리턴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루옹고는 중원에서 커버 범위는 넓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 공간 커버에 과부하가 걸린다. 미드필더 라인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수적 열세를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며 볼 탈취 이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또한 수비 블록이 깊어질수록 최전방 압박이 단절되어 중원 강역이 벌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결국 미럴은 압박이 풀리는 순간 중원 공간이 넓게 열리고 QPR의 볼 점유 흐름을 끊기 어렵다. QPR은 중원 수적 우위와 패스 밸런스를 통해 경기를 원하는 템포로 이끌 것이다. 미럴은 미드필더 라인이 두꺼운 압박에 갇혀 전개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볼 점유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앞서는 QPR이 홈에서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중원의 숫자 싸움에서 이미 답이 정해진 경기다. 사우샘프 포메이션은 3-4-3이며 최근 9경기 동안 12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1실점 이상을 꾸준히 내주는 불안한 수비 조직을 드러내고 있다. 아처는 전방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과정의 완성도가 떨어지며 팀 공격 효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아자즈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을 맡고 있으나 전환 속도가 느리고 수비 가담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프레이저는 측면 전개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 지원이 늦어 측면 공간이 쉽게 열리는 단점이 있다. 3백 수비진의 강역은 매 경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의 빌미가 자주 발생한다.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의 강역이 벌어지면 중앙 압박도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골키퍼까지 노출되는 장면이 잦다. 결국 사우스햄튼은 경기 초반 라인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반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구조를 보인다. 공격 전개 역시 단조로운 롱볼 위주로 이어지며 세컨드볼 회수율에서도 열세를 보인다. 이런 전술적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다. 스완지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 전개는 비포트니크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포트니크는 포스트 플레이와 전방 압박 모두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볼을 등지고 받아주는 플레이가 탁월하다. 로날드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중원과 측면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갈브레이스는 중거리 슈팅 능력과 함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리듬 메이커로서 팀 공격의 템포를 유지한다. 특히 후반 교체 카드로 대기 중인 한국인 슈퍼서브 엄지성은 순간적인 속도와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스완지는 공격 루트가 단순하지 않고 좌우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상대 3백 사이 강역을 파고드는 전술적 완성도를 자랑한다. 비포트니크의 전방 제공권 장악과 이선의 연계가 어우러질 경우 사우스햄튼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확률이 높다. 또한 중원 압박에서도 강한 피지컬을 앞세워 세컨드볼 점유율을 높이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수비 안정성보다 전술 완성도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날 매치업이다. 사우스햄튼은 수비 라인 유지와 중원 강역 조정이 되지 않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반면 스완지 시티는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와 교체 자원의 활용으로 경기 전체 리듬을 완벽히 유지할 것이다. 결국 짜임새 있는 전술과 세컨드볼 집중력에서 앞서는 스완지 시티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버밍검은 4-4-1 전형을 기반으로 후루하시와 그레이의 전방 조합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후루하시는 일본 특유의 민첩성과 타이밍 감각으로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순간적인 공간 침투에서 강점을 보인다. 그레이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허물고 컷백 루트로 찬스를 만들어내며 후루하시와의 연계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선보인다. 백승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1차 전환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롱패스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로 정확히 공을 배급한다. 이 조합은 전진 압박과 빠른 볼 순환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며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루하시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순간 그레이가 동시에 돌파를 전개하면서 수비 간격을 찢는 영예는 팀의 가장 큰 무기다.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템포를 유지하며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의 세컨드볼 대응력도 인상적이다. 결국 버밍검은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헐시티 수비진의 위치 감각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헐시티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맥버니는 제공권 경합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연계 과정에서 볼이 끊기며 공격의 흐름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아킨톨라는 전방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침투를 시도하지만 전환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다. 게라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최근 팀 전반의 패스 템포가 느려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포백 라인의 강력 유지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센터백 간 강력이 벌어지고 풀백이 타이밍을 놓치면서 상대의 속도 있는 돌파에 연속적으로 뚫리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헐시티는 수비 블록이 균형을 잃고 커버 타이밍이 뒤로 밀리며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을 자주 노출한다. 결국 원정에서는 볼 점유율은 가져가도 수비 안정감을 잃어 경기 흐름이 단번에 무너지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라인 붕괴형 매치업이다. 버밍검은 후루하시의 민첩성과 그레이의 폭발력을 기반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반면 헐시티는 원정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상태라 후반으로 갈수록 대응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페인트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며 버밍검의 완승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찰트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중원과 이선의 간격 조율을 통해 전진 패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리버는 빠른 판단력과 볼 터치 감각으로 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침투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앱턴은 측면에서 볼을 전개하며 크로스와 컷백 루트를 번갈아 활용하고 있고 도어티는 중원에서 볼 순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찰튼의 공격은 단순히 측면 전개에 그치지 않고 중앙에서의 세컨드 패스를 통해 상대 압박을 무너뜨리는 완성도를 보인다. 특히 리번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 라인은 흔들리며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팀의 강점은 빠른 템포 전환과 전방 압박 후 재차 회수하는 리사이클 압박 구조다. 그 덕분에 경기 초반부터 높은 위치에서 주도권을 쥐며 상대 실수를 유도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3-4-1-2 포메이션으로 3백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비 간격 관리가 매우 불안하다. 로우와 카다 마르테리가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후방의 라인 유지가 일정하지 않아 중원 공간이 쉽게 열리고 있다. 베넌이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거리 조절이 무너지면서 하이프 스페이스가 완전히 노출된다. 결국 상대 공격수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 박스 안으로 침투할 때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중앙과 측면의 강력이 동시에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체력, 집중력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컨트롤이 느슨해지고 두 번째 볼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그로 인해 세컨드 찬스를 허용하며 실점 패턴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셰필드 웬즈데이의 수비 라인은 중앙과 측면의 강력이 모두 무너진 상태다. 찰트는 리번의 침투와 앱터의 크로스가 맞물리며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도허티의 중원 조율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반면 셰필드 웬즈데이는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수비 라인이 끊기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과 리바운드 대응 모두에서 앞서는 찰튼이 홈에서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